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박홍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제가 살아온 이야기 두 번째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린아이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아이들과의 약속을 절대 깨지 마라.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웬만하면 지켜라.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웬만하면 약속을 지켜라입니다. 특히 일을 하느라고 못 지키는 것들, 이런 거 말고 부모님의 변심에 의해서 약속을 깨는 경우는 진짜 아이들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부부들한테 아이들과의 약속은 웬만하면 꼭 지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제가 오늘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의 대학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85학번입니다. 그래서 85년도에 대학교를 가서 그 이후에도 물론 학교에 관심은 별로 없고 일단 음악 쪽에 관심이 많아서 밴드 활동하고 이런 걸 좋아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음악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제 친구 K군을 우연히 이제 종로 길바닥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고, 또 그 친구가 하는 밴드 구경하게 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됐죠. 일단 그 친구가 주로 듣던 음악들은 미국 락앤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락, 딥퍼플, 레드 제플린 이런 팀들을 좋아하다가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미국 밴드를 듣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나 제임스 갱 이런 류의 밴드들을 듣게 되면서 이게 미국의 음악도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지지탑 이런 음악 들으면서 남버 락앤롤 이런 것도 듣고 다양한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완전히 그 미국 락앤롤에 꽂혀서 하여튼 좀 다른 락을 좋아하는 친구들과는 좀 다른 음악을 이때부터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밴드 생활 같은 것도 하고 이것저것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일단 이때 만났던 이 친구는 이미 기타리스트로서 꽤 인지도가 있었고 자기 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언더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때 드럼 치는 친구가 지금은 유명 세션맨인 김민기, 베이스는 그 형님이 치시고 기타는 본인이 치면서 노래하는 이런 3인조 밴드를 구성해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다니고 있었었는데, 이때 팀이 꽤 인지도가 있다 보니 86년인가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태원에 이제 신중현 선생님이 락월드라는 공연장, 예전 태평극장을 개조해서 공연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공연하는 팀들을 뽑았었는데, 그때 이제 락월드 가서 그 친구 밴드가 합격을 해가지고 그 락월드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이때 공연하는 팀들이 너무나 유명한 지금 시나위, 그리고 또 어떤 팀이 있었더라, 노틸러스라는 팀도 있었고 이 친구 팀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 기억을 해보면 태백산맥이라는 밴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밴드가 락월드에서 공연을 할 당시에 드럼 치는 김민기라는 친구는 이제 개원예고 2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드럼을 고등학교 2학년 나이 치고는 굉장히 잘 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다니면서 팀으로서의 어떤 인기보다는 사실 그 김민기라는 친구가 그 다른 팀 멤버들한테 이름이 많이 회자됐었죠. 아무래도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 친구가 더 유명한 네임밸류를 갖고 있었던 시나위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 아마 그 제 친구는 아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본인이 이제 거의 드러머로 데려다가 많이 이제 좀
도와주고 많이 서포트를 해준 것 같은데 결국엔 약간 좀 배신당한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제가 옆에서 볼 때 조금 안쓰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시나위가 앨범을 내고 이제 이 친구도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근데 앨범을 내게 됐었을 때 그 매니저를 누가 했냐면 이 친구의 친삼촌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낙원동에 이제 사무실과 연습실을 만들어서 이 친구 맨날 연습하면 저는 따라가서 그냥 슬쩍 같이 연습도 해보고 뭐 꽤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뭐 학교는 그 당시에 뭐 거의 안 가고 맨날 뭐 밴드 연습한다고 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문제가 일단 집에서 음악하는 거를 완강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 땡땡이 까고 여기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이제 집에다가는 비밀로 해야 했고 몰래 가서 이제 제가 악기를 하나 사다가 거기다 두고 몰래 가서 연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밴드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실력이 많이 늘지는 않는, 사실 이 친구만 봐도 집에서 뭐 많이 밀어줬으니까 뭐 거의 24시간이면은 한 20시간은 기타 연습을 할 정도로 기타를 열심히 쳤고, 저는 결국은 이제 집에 나와서 연습실 가서 뭐 조금 끄적끄적 연습하는 게 다였기 때문에 사실 연습량을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음악을 하지 말까?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뭐 어찌됐건 이전에 뭐 삼촌분이 매니저를 하면서 이 친형님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또 형님이 나 밴드 안 해 그리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 대타로 들어가서 잠깐 한 달 정도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또 이 형님이 다시 찾아와서 이 밴드 다시 하고 싶다 하시는 바람에 또 다시 밴드 관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다시 형님이 들어가면서 이 팀은 이제 그 친삼촌하고는 다시 활동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연습실을 나가게 되고, 일단 제가 다시 밴드를 모아서 이 연습실에 또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삼촌분도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그 연습실을 내놓으시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또 찢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는 그만두게 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한 대학교 4학년 때쯤 밴드보다는 이제 김현식 씨, 지금 돌아가신 김현식 님한테 꽂혀서 그때 김현식 공연도 보러 다니고, 그때 이제 밴드가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기타에 김종진 씨, 베이스 장기호 씨, 키보드 박성식 씨, 드럼 전태관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4인조로 앨범도 내고 했죠. 그래서 그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낸 앨범이 대박이 났죠. 비처럼 음악처럼이 아주 명곡이 되고 대박이 나는 바람에 뭐 김현식 씨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뭐 어찌됐건 그 다음에 좀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한테 꽂혀서 이제 저도 곡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류의 발라드 곡들도 만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대학교 때는 참 다양한 음악 생활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어쨌든 아까 조금 얘기했다시피 집에서 저가 음악을 하는 걸 완강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제가 음악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국리를 했죠. 국리를 하면서 당시에 레코딩 엔지니어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는 뭐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유학을 갔다 오면 잘 될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좀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쪽 바닥에 대해서. 근데 꽤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음악도 좋아하고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럼 유학을 가야지 라고 저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집에서 이거를 유학을 과연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종로 3가 쪽에 가보면 그 미국 잡지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종로 3가 뒷골목에 가보면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잡지, 뭐 믹스, 뭐 기타 플레이어, 베이스 플레이어 뭐 이런 잡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사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광고들, 뭐 MI 광고나 버클리 컬리지 오브 뮤직 뭐 이런 데 광고나 이런 광고들을 보고 거기에 연락처로 이제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편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는데 한 달, 거기서 보고 답변 보내는데 한 달. 일단 편지를 하나 보내고 답변 보내는데 최소한 2달이 걸리는 거죠. 그것도 빨리 보내주면 2달이고 거기서 답변을 늦게 보내주면 3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거의 준비하는데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브 스쿨 오브 뮤직이라는 곳에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당시에 뭐 토플이나 뭐 이런 걸 봤었어야 되는데 이제 음악학교다 보니까 토플보다는 뭐 그냥 실제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전화로 인터뷰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와라 했는데 일단 제가 별로 자신이 없어서 일단 랭귀지를 3개월만 가고 가겠다. 그래서 랭귀지를 3개월을 하고 그리고 유학을 가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다 허락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했다. 합격 받아놨다.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집에서는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